일본이 G7 플러스 4 회의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한국 참여를 반대하는 회방꾼으로 나섰습니다.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며 한국 참여를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목리를 부리는 배경 중 하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 공시 송달 기간은 8월 4일 0시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법원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받아가라고 알리는 절차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난 4월 30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 압류하면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에 이르는 맞대응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양국 간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법부 조치는 국가 간 조약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도 한일 간 다른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국내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압류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는 즉시 일본이 2차 보복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차 보복은 작년 조치에서 더 나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회로도를 실어넣은 동필름 블랭크 마스크, OLED 증착 공정 부품, 파이메탈 마스크, 전기차용 배터리를 둘러싸는 알루미늄 파우치 등이 유력한 수출 규제 대상입니다. 모두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본이 소재 규제 대신 금융 규제나 인적 교류 중지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소재 수출 규제권이 WTO에 제소된 상태인데 추가 규제를 할 경우 WTO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증시에 투자된 자금 철수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증시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외국인 자금 중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일본 자금이 일시에 떠나면 다른 외국계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송금 제한,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등의 보복 조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 갈등이 심화할수록 중국만 반사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한미일 연합을 견제해야 하고 산업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장기간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이를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협의의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광화문비송신이었습니다.